안녕하세요. 저희 독학사 2단계 원가관리 회계를 같이 공부하게 될 신미숙 교수입니다. 일단 원가관리 회계를 공부하시기 전에 혹시 회계 원리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원가관리 회계가 같은 회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끝에 이름에 회계자가 들어갔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학 이론의 하나이긴 맞긴 한데요. 기존에 배웠던 회계 원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 회계 원리 했으니까 원가 관리에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회계 원리 그쪽은 그쪽이고 일단 원가 관리 회계 이쪽은 이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원가 관리 회계란 무엇인가? 저희가 예전에는 원가 회계하고 그다음에 관리 회계가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원가회계 책 따로, 그다음에 관리회계 책을 따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얘가 원가관리회계로 이렇게 합쳐져서 저희도 지금 원가관리회계로, 그러니까 결국은 원가회계 내용, 관리회계 내용을 같이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 원가회계 내용은 뭐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 계산을 위한 회계. 그럼 원가 계산을 누가 하느냐면 제조업체들 있죠? 제조업체가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회계. 그 제조업체가 왜 원가 계산을 해야 되냐? 다시 쉽게 생각해서 제조업체라고 하면 저희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우리 회사가 판매할 물건을 만드는 게 제조업체죠. 그럼 그 만들 때 원가가 얼마 들어갔냐가 결정이 돼야 우리가 얼마를 마진을 붙여서 팔 거냐 이게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가회계는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가 원가회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관리회계는 뭐냐? 그냥 관리를 위한 회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경영진들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뭔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가 관리회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시다 보면 관리회계에서는 뭔가 의사결정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이걸 이렇게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사업부를 폐지할 건지, 폐지하지 말 건지 이런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게 관리회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 교재상으로는 원가관리회계에서 두 가지를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원가관리회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첫 번째, 문제풀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계산기를 두들겨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니까 계산기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물론 회계 원리에서도 계산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원가관리 회계에서는 계산기 반드시 뭐 쬐끄만 거 말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슈퍼마켓 사용하는 큰 계산기를 지참을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풀이가 나오면 문제풀이는 반드시 손으로 푸셔야 됩니다. 손으로 푸셔야 된다.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계산기 직접 두들기셔가지고 반드시 손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또 원가관리 회계를 공부를 할 때는 저희가 다독의 형식으로 회계학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걸 한 번에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 쭉쭉 넘어가서 다독의 형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저희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거 복습하셔야 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다들 그러시죠. 네, 뭐 예습 복습,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면서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습만 하고 예습만 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습 안 하셔도 돼요. 예습하실 필요 없고 복습은 근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한 번 듣고 그게 이렇게 딱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문제풀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강의 듣고요. 뭐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교재 내용 보고 중간에 예제 보고 문제풀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론 공부를 먼저 하세요. 이론 중간중간에도 예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론 공부를 먼저 하시고 이론이 어느 정도 한 7, 80% 이해가 됐다. 그럼 그때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세요.
만약에 나는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론만 일단 보셔도 상관없어요. 객관식 문제풀이 푸시면 더 좋고 가능하면 푸셔야 되고요. 정말 내가 뭔가 시험에 임박했다. 그러면 문제풀이에 매달리지 마시고 안에 이론에 여기 안에 이론 플러스 요 안에도 예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제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보셔야 되고요.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너무 한꺼번에 몰아서 듣지 마세요. 최대 한 2강 정도로 끊어서 들으시고 제일 좋은 건 한 강 듣고 복습하고 한 강 듣고 복습하고 그게 제일 좋지만 한 강에 30분 정도니까요. 제 생각에는 2강 정도 몰아서 들으시고 반드시 복습을 하시는 형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또 들으시면 되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회계 원리와 원가관리 회계가 너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원가관리 회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회계 원리를 접하시고 나 회계 원리 잘했는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 수업을 같이 듣다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 나 원가관리 회계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하지만 저랑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생소할 뿐이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원가관리 회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